자산관리 에피소드 6. 아무도 안 알려준 연금펀드 완전 꿀팁. 안녕하세요. 윤인하는 삶 윤인하네입니다. 자산관리 에피소드 6. 장기 연금펀드 꿀팁 공유입니다. 여러분 연금 좀 들어두셨나요? 저는 연금 많이 들어두었습니다. 워낙 노후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그린 저의 노후는 딱 집 한 채와 미리미리 쌓아둔 연금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꿈 같은 노후를 실현하고자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에게 조금씩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에는 3층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아래층부터 강제성을 띠는 정도를 기준으로 층을 나눕니다. 가장 강제성이 짙은 1층은 국민연금입니다. 대한민국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자의반 타의반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보다 강제성이 덜한 2층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무조건 가입해야 하지만 프리랜서 또는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층엔 연금 펀드가 있습니다. 순전히 자의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저는 3가지 연금 모두 열심히 납입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층 국민연금부터 간단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우리 세대는 받지도 못하다던데 내가 왜? 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정부 보조 또는 부가방식 전환을 통해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민연금 안 드셨다면 지금이라도 드십시오. 최소 납입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간 납입 가능하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 자녀가 19세 이상 되는 날 가입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선 가입하여 1회만 납입하고 10년 이내 자녀가 추납제도를 통해 일시금으로 납입하면 1회 이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10년의 기간을 한 번에 납입으로 해결하는 것이니 더 말할 것 없이 이용하게 된다면 좋은 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국민연금 납입이 잠시 멈춰있는 상태라면 추납제도를 통해 일시금 납입되니 잠자고 있는 국민연금 얼른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전에 퇴직금을 먼저 살펴보면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은 1년 이상이고 1년 미만의 경우 사용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퇴직연금을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으론 DB형, DC형, IRP형이 있습니다. DB형, DC형은 IRP형과 결이 다릅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와 근속연수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에 급여가 높으면서 장기 근속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급여를 적립하고 근로자 마음대로 적립된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로부터 임금 체불이나 파산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식입니다. DB형과 DC형은 회사와 연관된 퇴직연금입니다. 반면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IRP는 누구든 자유롭게 가입 가능하고 퇴직 시 DB, DC형으로 관리되던 퇴직금을 IRP로 이관하여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채택하는 DB형 퇴직연금과 제가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IRP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의 내용은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 따로 영상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 기반 퇴직연금을 중점적으로 짚어보았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어떻게 되고 또 본인의 퇴직금은 얼마인지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연금펀드입니다. 연금펀드의 상위 개념에는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안에 연금펀드와 연금보험이 있는데 저는 연금펀드와 연금보험 중 연금펀드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은행과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름에 연금이 붙어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연금보험도 보험입니다. 보험을 은행에서 들면 은행을 끼고 보험사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직접 보험사에 가는 것보다 은행에서 가입할 경우 수수료가 더 붙습니다. 우리에게 보험을 상담해준 은행 직원과 보험을 연계해준 은행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니까요. 연금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과 연금펀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정해진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끝까지 납입할 경우 원금보장대나 중도해지 시 사업비를 부과합니다. 연금보험은 미납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보험마다 다르지만 일정 기간 미납 시 계약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연금펀드는 가입 후 5년 이상 납입하고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은 다릅니다. 55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령하고 원금 보장은 안 됩니다. 연금보험과 연금펀드를 중도해지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는 16.5%의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연금펀드는 미납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연금 펀드의 납입 및 수령 방법을 자세히 보면 가입 후 5년간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령하는 것입니다. 연금 펀드는 5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가야 하는 투자입니다. 결국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수익은 덜 나더라도 리스크 분산이 되어야 합니다. 리스크 분산은 투자 범위가 넓을수록 더 효율적입니다. 가장 리스크가 분산된 투자 범위는 국가, 산업, 회사 순입니다. 연금을 1대1대1 비율로 미국, 중국 변동성 있는 산업 정도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분산을 최대화한다고 생각하여 G2인 미국과 중국 펀드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포스증권 홈 화면 아래에 있는 추천 버튼을 누릅니다. 추천 탭에 전세계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 버튼을 눌러 들어갑니다. G2 미국, 중국으로 들어와 보면 수익률 상위 펀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S 플러스 차이나 리치 투게더를 눌러보겠습니다. 높은 위험이고 대형급입니다. 한 달 유입액은 61.3억 원, 총 보수 연 1.35%입니다. 주식 비중은 90% 이상이고 홍콩 포함 중국에 90% 이상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투자 업종은 순환 소비재가 가장 높고 통신 서비스, 금융, 산업재, 정보기술 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순환 소비재와 정보기술 분야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순환 소비재는 자동차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치로 보일 수 있는 소비를 통해 순환되는 분야입니다. 정보기술은 AI나 로봇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느껴지시죠? 장기적인 안정성을 따져볼 땐 순환 소비재 비중은 높고 정보기술은 낮은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식으로 텐젠트 8.5%, 알리바바 7.5% 등이 있습니다. S 플러스 차이나 리치의 성과 분석을 보겠습니다. 이 펀드에 3년간 투자했다면 54.32%의 수익이 났을 거라고 합니다. 위험 및 성과를 보면 표준 편차는 21.22%입니다.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변동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21.22%는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다른 펀드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좀 아래로 내리면 미래에스 차이나 그로스가 보입니다. 누르면 높은 위험이고 초대형급의 한 달 유입액 441억 원, 총보수 1.23%입니다. 이전 펀드보단 총보수가 적네요. 주식의 96% 이상 투자하고 있는 것 보니 공격형이고 투자 지역은 홍콩 포함 중국의 10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순환 소비재, 방어 소비재, 통신 서비스, 헬스케어, 정보기술 순으로 있습니다. 순환 소비재와 방어 소비재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아까 순환 소비재가 자동차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방어 소비재는 주류와 같이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소비해야 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보유 주식은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 텐젠트, 알리바바는 동일합니다. 미래에셋 차이나 그로스의 성과 분석을 보겠습니다. 3년간 투자했다면 66.66%의 수익이 났을 거고 표준 편차는 22.74%입니다. 이전 펀드보다 표준 편차가 높아 확실히 변동성도 높고 수익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국 펀드였습니다. 이제 미국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미국 펀드는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높은 위험이고 초대형급입니다. 유입액은 한 달 기준 142억 원 유출되었고 총보수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 구성은 주식으로 96% 투자 지역은 미국의 98% 이상입니다. 투자 업종은 헬스케어, 정보기술, 통신서비스, 순환소비재, 금융순입니다. 보유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이 있습니다.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의 성과 분석을 보겠습니다. 이 펀드에 3년간 투자했다면 36.44%의 수익이 났고 표준 편차는 19.4%로 변동성이 적고 그에 따른 안정성도 높게 평가됩니다. 여기까지 중국 펀드 2개, 미국 펀드 1개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찾아본 3가지 펀드는 제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한 펀드는 다 S로 끝나는 일반 펀드입니다. 펀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예시로 든 것뿐입니다. 꼭 G2가 아니어도 되니 국가별, 산업별 잘 생각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펀드 계좌는 지갑 같은 개념이라 A산업을 사셨다가 A산업이 별로면 매도하셔도 됩니다. 중도해지는 그 연금펀드 계좌에서 돈을 빼는 것이지 펀드를 매각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연금펀드 투자 시 한국 회사로만 이루어진 한국펀드 하지 마시고 해외펀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주식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한국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연금 개시 시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합니다. 굳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꼴이니 한국 펀드는 연금펀드 말고 일반 펀드를 통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영상에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연금펀드는 연말정산 혜택으로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라고 가정하여 연금펀드에 1년 동안 400만원 넣으면 66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초점을 맞춰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원천징수 명세서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의 플러스 금액 합계는 35만 원입니다. 연봉을 5,500만 원 이하로 가정하여 35만 원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212만 원을 연금펀드로 넣어야 합니다. 212만 원을 12개월로 나누 17만 원을 매달 5, 5, 7 정도로 나눠 세 가지 펀드에 넣는 것은 어떠신지요? 반면 나누지 않고 12월 말일에 212만 원을 한 번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하니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연금펀드 드시기 전에 여러분의 원천징수 명세서 잔액 보고 계산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춰도 되니 꼭 해지하지 않고 평생 가져갈 수 있을 정도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소개한 연금펀드 꿀팁 영상입니다. 정보가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엔 더 유용한 정보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